네,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4.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근데 시간의 하한가에 터졌었던 거래 대금이 시간 외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넘겼습니다. 100억을. 자, 그렇다는 건 시간의 하한가를 갔었던 게 뭔가 의도적이다 아니다.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시간 외에서 거래가 빵 터져서 그리고 하한가를 갔으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본질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주말에 한미반도체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했었던 이야기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종목이고 반도체는 사이클을 탄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전환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한미반도체가 실적 개선이 되고요. 그 실적 개선이 됐을 때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아직 하이닉스의 실적은 적자입니다. 적자. 이번 3분기도 적자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계속해서 적자죠. 그쵸?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인해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적정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 고가에 섰던 66,000원까지 올라가려면 추가적으로 뭐 한 3%에서 4%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가격대 자체는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HBM 관련주로 연결이 되면서 굳이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상승이 나온 한미반도체를 제외한 그런 종목들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ISC, 그쵸? ISC도 지금 11만 6,900원까지 갔는데 올해 초 대비해서 3월 달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때부터 보면 3만원부터 11만원까지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 그쵸? 저가 대비해서. 물론 우리가 매수하는 건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단가 자체는요, 우리는 5만원을 넘어가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최대 한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은요, 맥스 100%예요. 그쵸?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얘기가 보세요. 25,000원부터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쵸? 그러면 2만원 정도부터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만원 정도부터 매수를 한다고 봤을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 그 가격대가 25,000원이고요. 그리고 상승한 폭을 봤을 때, 그쵸? 5만원 정도의 충분히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고가는 못 잡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ISC,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3배에서 4배 정도예요. 물론 이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한미반도체는 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67,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6배 이상 상승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TC 본더는, 그쵸? 한미반도체의 주력 제품인데 이 TC 본더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실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아질 내용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눌림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이런 이면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미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한국 시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시간에서 하한가를 가버렸죠. 그쵸? 그러면서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내용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엔비디아, 그쵸?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미증시에서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월요일 날에는 한미반도체가 12% 빠지면서, 그쵸? 어떻게 됐나요? 안 좋은 상황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미국은 지금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 미국이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는요,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상단에. 엔비디아에서 무언가 신제품을 내놔야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이 늘어나고요. HBM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올라가면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딱딱딱딱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을 뒤에 받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결정한 가격대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마진율이 결정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를 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체가 안 된다고요. 엔비디아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요. 요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비싸다. 당연히 비싸지. 실적은 떨어지지 주가는 올라가면 당연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비싼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 PER을 낮춘다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꼭 한미반도체를 얘기할 때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배터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코프로 실적이 지금은 그쵸 PER이 몇 배인데 25년까지 가면 PER이 몇 배까지 내려온다. 그게 30 몇 배였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내년에 예상 실적이 1000억이래요. 그쵸? 그럼 여기 지금 시가총액 6조 대비해서 보면 그쵸? 몇 배입니까? PER 60배죠. 그렇죠. 이러면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요 바뀌는 과정이 한미반도체 실적을 어떻게 예상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부분을 예상치 이상의 확정치를 우리가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하이닉스가 실적을 전환시킬 때까지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보유한다. 그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찾고 이평선 대비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챙기면서 계속해서 내가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가격으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알라고 하거나 내용 파악이 된다. 이러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 왜?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모두 다 예상치일 뿐입니다.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계속 맹신하다가 고가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의 급락, 그렇죠? 50% 급락, 60% 급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는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 실적 개선이 되지 않았다. 실적 개선이 되면 그때부터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개선이 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적자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보유하느냐? 가격대는 모른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이닉스의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간다. 여기까지 우리는 치고받고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혹시 치고받고 하다가 물린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게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최대 3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제 기준상의 장기 투자고 2주 안에 나오는 내용이 단기 투자다. 이 가격대를 잡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가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에 성공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주에 대한 기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합쳐놓은 게 단기 보유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의 기준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매도할 가격을 찾고 나서 재매수 가격을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와 엄청나게 좋아질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그쵸?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공략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기준이 되는 건 한미반도체가 되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의 하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계속해서 단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매매 그리고 매도 구간과 매수 구간을 함께 잡아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체크해 보면요. 11월 15일
시초가 매매 8시 47분에 진행됐고 LNK바이오 메타바이오메드 8시 50분에 진행이 됐죠. 그쵸?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매매에 참여할 수 있고요. 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NK바이오 자, LNK바이오 지금 시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8,360원에서 등락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역배열 상태죠. 역배열 상태면 최대치를 62편까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매도가를 정확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LNK바이오 시초가 매매 그쵸? LNK바이오 10%대 상승 현재가 8,100원 8,100원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8,350원이죠. 10%보다 더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13%까지 올라간 겁니다. 8,750원 매도 주문 들어간다. 오늘 고가가 8,750원까지 안 올랐어요. 종가까지 요 가격이 안 온다? 그럼 매도 끝.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아닌 겁니다. 오늘 가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초가 매매는 단타로 끝내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메타바이오 메타바이오 보겠습니다.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시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아직도 그쵸? 이 메타바이오는 이 매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냐면 아직 역배열 구간에 있지만 주가가 이미 돌파를 확정 지었고요. 이 고가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상한가를 가게 되면 내일 시가 갭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보유하면서 상한가를 갔을 때 나는 시가에 털고 그쵸? 시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든 말든 시가에 털고 그쵸?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는다. 딱 그게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쵸? 그래서 오늘 두 종목 그쵸? 11월 15일 날 두 종목 진행이 됐는데 LNK바이오와 메타바이오메드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평균 1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쵸? LNK바이오 그쵸?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가 거의 한 상한가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평균 수익을 따지면 15%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단타라고 말씀드렸어요. 단타라고 말씀드렸고 장중에 뭐 제가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제가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쭉 한번 보면 11월 10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마이크론 32,300원 하나마이크론 장중 매매 그쵸? 32,500원 이하에 매수하겠다. 이때 가격이 32,300원이죠.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32,500원 이하에 매수하겠다는 건 그냥 위쪽으로 그냥 올려서 사라 이 말이죠. 이날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자, 장중 매매는 단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33,200원까지 다시 상승이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야 하나마이크론도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미반도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공략을 먼저 진행을 했었던 거고 지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날 빠졌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9% 종가 5%까지 빠졌고 그 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고가 구간까지 갔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를 체크해서 하나마이크론의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그게 단기 보유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내가 하루에 5% 10%씩 가는 단타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그래야 이 심리가 잡힙니다. 그런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세요.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딱 오늘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한미반도체가 지금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그쵸?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을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 앞을 반영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